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오늘도 64회 한국어 능력시험 읽기 문제를 풀겠습니다. 오늘은 28번부터 31번까지의 문제를 풀 건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휘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단어를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번부터 볼까요? 새해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자, 우리 1월 1일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요? 담배를 끊겠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요. 여기에서 목표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다 같이 이야기해서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인 대상, 어떤 것,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다, 계획을 세우다 같이 말하죠. 그런데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잘 이루려면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대요. 자, 단위는 길이나 무게, 시간 등의 수치를 나타낼 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램, 킬로그램, 리터, 그 다음에 미터, 킬로미터, 단위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어떻기 때문이다. 주마다, 매주, 일주일마다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라는 새해 결심이 한 주 단위가 되면 라면 안 먹기, 채소 챙겨 먹기처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뀐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 식습관이 뭘까요? 먹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습관을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기르기, 좋은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는 우리가 이제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 채소, 김치 잘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하겠죠? 그런 식습관을 만드는 것, 습관을 기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새해 마음의 결심이 한 주 단위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번 주는 라면을 안 먹어야지, 이번 주는 채소를 잘 먹어야지처럼 구체적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서 한 해의 목표에 가까워진대요. 자, 목표를 달성하다 있어요. 달성하다는 동사로 목표를 이루다, 성공하다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거예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달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목표를 이루다 하고 목표를 달성하다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한 해의 목표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4번의 실천은 생각한 것을 실제로 하는 것. 우리가 생각만 하지 않고 진짜 행동으로 하는 것을 실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마다 일주일마다 계획을 세우면 이번 주는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번 주는 라면 안 먹어야지, 이번 주는 채소를 먹어야지, 이번 주는 물을 많이 마셔야지 처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진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겠죠?
자, 다음 29번입니다.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여러분 무지개 알고 있나요? 레인보우. 비가 온 다음에 빨주, 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이 떠있는 무지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무지개는 뭐예요?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통과하다, 그것을 지나쳐 가는 것, pass through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굴절되다는 휘어져서 꺾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이렇게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사과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빛이 꺾여서 굴절되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볼까요?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 해가 뜰 때 무지개가 잘 생긴다. 아, 물방울이 통과되어 빛이 굴절되어서 빨간노초 파란보 색깔이 보여요.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비가 그친 바로 그 다음에 해가 뜰 때 무지개가 잘 생긴대요. 자, 이때 무엇 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대요. 어떻게 하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려울까요?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물방울들이 먼지 주위로 모여서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자,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오염이라는 것은 pollution,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먼지, 더스트, 오염, 폴루션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겠죠? 더럽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물방울들의 먼지가 쌓여서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다. 그럼 볼까요? 해가 뜨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빛이 약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네, 먼지하고 오염물질이 섞여요.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아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0번 풀어보겠습니다. 30번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를 잘 체크하면서 들어보세요. 취재 경계선은 취재가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자, 먼저 취재라는 것은 명사로 작품이나 뉴스 기사에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얻는 것을 취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아니면 조사를 할 때 하는 것, 취재하다, 취재라고 말해요. 그런데 경계선은 명사로 경계가 되는 선을 이야기하는데 이 경계는 뭐냐면 사물이 구분되는 한계,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남한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위아래가 나뉘어져요. 구분되다 이야기하죠. 그걸 경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계 라인, 경계선. 아, 그러니까 취재 경계선은 취재가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해 준대요. 이 선이 과열되다 동사로 너무 뜨거워지는 것,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과열되다라고 해요. 오버하다, 뜨겁다, 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것. 우리가 인터뷰할 때, 취재할 때 많은 기자들이 와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고 취재를 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취재 경계선을 만드는데 여기서 불상사를 예방한다고 했어요. 자, 불상사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을 불상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고, accident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 취재 경계선이에요. 수백 명의 취재진이 화제의 인물에게 몰려들 경우 사고가 발생해서 취재를 망칠 수 있다.
말했어요. 자, 여기서 수백 명의 취재진은 취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자들을 말하겠네요. 자, 또 화제의 인물. 여기서 화제라는 것은 토픽을 이야기해요. 자, 어떤 이야기의 제목 또는 이야기할 만한 것, 재미있는 이야기, 뉴스할 만한 것들을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의 인물은 뭐예요? 아, 인기가 많은 사람 또는 지금 유명한 사람, 아니면 뭐 금메달을 딴 사람, 뉴스 인터뷰할 사람, 화제의 인물에게 몰려들어요. 자, 몰려들다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같이 뛰어오는 거, 달려오는 거, 여럿이 떼를 지어 들어오는 것을 몰려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터뷰할 때, 우리 가수 아이유를 인터뷰할 때 기자들이 막 많이 와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발생해서 취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 취재하자라고 합의를 봤대요. 자, 합의를 보다라는 것은 우리 의견이 같아요. 의견이 똑같아져요. 아, 너의 생각, 나의 생각 똑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약속하는 거 합의를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같이 볼까요? 자, 비록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럼 볼까요? 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무슨 뜻이에요? 자, 법은 아니에요. 이 취재 경계선이 여기 바깥에서 취재하는 게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록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 언론계는 우리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분야를 언론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언론 뭐가 있을까요? 뉴스, 신문 만드는 사람, 신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텔레비전 뉴스가 있고요. 또 라디오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잡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언론들에서 일하는 분야들을 언론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 노력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지는 것을 잘 알고 있대요. 자, 여기서 원활한 보도라고 했어요. 자, 원활하다는 형용사로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다 좋아. 다 좋게 다 모든 것이 좋은 것. 원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보도라는 것은 우리가 대중매체, 그러니까 신문, 뉴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뉴스, 그리고 라디오 뉴스처럼 대중들,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가르쳐 주는 것, 보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뉴스를 보도하다. 뉴스를 알리다 하고 같은 뜻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1번. 취재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취재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취재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져요. 취재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져요. 취재 경계선이 새로 설정되는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져요. 자, 일단 답은 취재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이겠죠. 자, 무너지다 동사로 어떤 것들이 내려앉다, 무너지다, 허물어져서 내려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건물이 무너지다라는 뜻. 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 건물이 무너지다 뭐예요? 우리 이렇게 빌딩들 건물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 꽝꽝꽝 하고 떨어지는 것을 무너지다 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다, 경계선이 무너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취재 경계선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순간
위험하기 때문에 원활한 보도가 힘들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마지막 31번입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다. 자, 병원의 규모에 따라, 자, 규모는 뭐냐면 사이즈예요. 사물의 현상이나 크기, 범위를 말하는데 우리가 크기,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병원, 큰 병원 있어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다. 자, 개인, 우리가 한 명, 우리 개인 사람이 부담하다. 뭘까요? 동사로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갖는 것을 부담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말로 담당하다, 맡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약값 뭐예요? 우리가 내는 약값 돈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달리한대요. 자, 달리하다는 동사로 어떠한 사정이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 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다르게 만드는 것을 달리하다라고 말해요. 그런 제도가 생겼대요. 자,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자, 감기는 어때요, 여러분? 약을 잘 먹고 푹 쉬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좀 가벼운 병, 잘 나을 수 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잘 낫는다, 빨리 낫는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종합병원은 큰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비인후과도 볼 수 있고, 내과도 갈 수 있고, 안과, 치과, 그 다음에 외과, 수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병원,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같은 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자, 똑같은 약을 동네 의원, 우리 동네 마을 의원. 자, 의원은 뭐냐면요. 명사로 진료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가 행해지는 곳. 그래서 병원보다 조금 작은 동네 병원을 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종합병원에서 사느냐, 동네 의원에서 사느냐, 약값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 자, 처방전은 처방의 내용을 적은 종이에요. 처방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약을 드세요. 자, 이 약을 드세요. 이 약을 먹어요. 라고 하는 것 처방이라고 해요. 처방전은 어떤 약을 드세요. 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게 되죠. 이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큰 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사면 더 비싸고 작은 병원에서 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자, 신뢰는 뭘까요?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믿는 것을 신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자, 보통 큰 병원이 더 잘할 것이다. 큰 병원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동네 작은 병원에서도 가벼운 병 정도, 감기 정도는 치료받아도 됩니다. 안전합니다. 믿어도 돼요. 신뢰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종합병원으로 많이 가요. 자, 몰리는 현상. 자, 몰려요. 사람들이 막 가요. 아까 전에 우리 30번에서도 취재진이 몰려들다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는 거.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 가도 되는데 큰 종합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동네 의원들도 병원에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고 그다음에 또 종합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의사들도 힘들고 간호사들도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대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만들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개인이 약값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올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일부를 병원에서 지원하게 만들었다. 자, 몇 번일까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같은 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자, 약값이 조금 더 싸요. 그런데 종합병원에서는 약값이 조금 더 비싸겠죠. 더 약값을 내야 됩니다. 1번이 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28번부터 31번까지 쭉 읽어보고 빈칸에 제일 가장 알맞는 말을 골라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공부합시다.